폐암 말기만큼이나 위험한 폐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감기와 헷갈려 특히 더 위험한데요. 과연 폐섬유증의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폐는 산소를 받아들인 후 몸속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런 폐의 말단인 폐포 사이사이 공간을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폐 기능을 저하시키는 질환을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폐섬유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경화증과 같은 항암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유발되는 경우, 또는 탄광, 성면 등 직업적 노출이나 새, 곰팡이 등이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발생하는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여러 진단적 검사를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발성 간질성 폐렴 중 40%에서 많게는 6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암이 무섭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이 무섭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폐와 관련한 질병의 위험도를 1에서 10까지로 놓고 보았을 때 폐암 말기의 위험도를 10이라고 하면 특발성 폐섬유증 또한 9에서 10으로 오갈 정도로 몹시 위험한 병입니다. 또한 원인을 알고 있는 간질성 폐렴일지라도 3분의 1 정도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비슷한 질병 진행을 보이게 됩니다. 병의 진행 속도와 병에 의한 증상이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가래를 동반하지 않는 마른 기침입니다. 만약 가래가 끓으며 숨이 차거나 쌕쌕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폐섬유증보다는 감염 또는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없이 증상이 좋아진다면 폐섬유증보다는 다른 질환일 확률이 더 큽니다. 폐섬유증은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점점 진행되면 활동할 때 숨이 차게 되고, 더 진행하게 되면 몸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심지어 가만히 있을 때에도 숨이 찬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섬유증이 생겼다고 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와 진행 속도는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숨이 찬 상태로 평생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질병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활동이 많지 않은 고령 환자의 경우 기능이나 증상 면에서 문제가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이 주로 발생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이면서 과거 흡연력이 있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청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비교적 초기에도 폐섬유증의 아주 특징적인 호흡음이 들리기 때문에 CT 등의 특수한 장비가 없더라도 감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성 폐렴의 가족력이 있거나 전신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거나 분진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 습하고 곰팡이가 많은 환경에 자주 또는 오래 노출되셨다면 CT를 한번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폐섬유증은 원인 질환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폐섬유증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통해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안타깝지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후도 좋지 않아서 폐섬유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평균 3에서 5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최대한 일찍 진단해 약물을 통해 병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약물은 2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둘 다 기전은 다르지만 치료 효과는 동일합니다. 폐섬유화로 인한 폐 기능의 감소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특히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없을 때 쓰게 되면 증상이 적은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사망률을 약 40%를 낮추면서 기대 수명도 약 2년 정도 늘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작 수명 2년 늘려서 무슨 소용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치는 어디까지나 환자 전체의 평균이고 옛날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폐섬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좋은 65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폐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 이식 등록을 하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에 따른 위험, 즉 다른 고형 장기 이식보다 아직 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낮은 점, 그리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여 이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와 관련해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검증된 치료 이외에 무언가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폐섬유증 환자분들 중 몸보신을 위해 한약 혹은 성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약초나 각종 식품 등을 드시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제들이 현재 치료하고 있는 항섬유제와 약물 상호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간혹 스테로이드 성분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불량한 예우는 임상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드시고 계시거나 드실 예정이라면 피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폐섬유증은 폐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폐섬유증에 걸리셨다면 주기적인 폐암 검사를 통해 폐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빠른 대처를 하셔야 기대 수명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폐암이 발생한 폐섬유증 환자에게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지 말지 여부는 폐를 절제했을 때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수술 후 얻는 이점이 더 많다고 판단될 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직업적, 환경적인 요인, 즉 곰팡이나 조류를 키우는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폐섬유증은 그러한 환경을 피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법 또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폐섬유화 환자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호흡곤란 정도가 낮고 운동 능력과 삶의 질은 좋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록 폐섬유증이 어려운 질환이기는 해도 일찍 발견해 치료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존 수명보다 더 길게 그리고 건강히 지내실 수도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겠습니다.